안녕하세요. 더 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김선희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없이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아직 전체 기업 중에 15%만 실적을 발표했죠. 아직 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시작부터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고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흐름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2220선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761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려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가들의 투자 노하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아래로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585번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해 주시면요.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상담도 모두 다 해드리니까요. 낮 시간에는 이쪽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통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먼저 문자로 예약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다. 진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김소엽 전문위원입니다. 메커니즘을 활용한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명석 전문위원입니다. 네,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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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방송에는 조금 이제 긴장을 저희도 했고, 예. 사실 또 긴장을 조금 푸는 의미에서 조금 이제 소프트하게 좀 가볍게 간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이제 진지하게 접근을 많이 해드릴 생각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너무 뭐 무거운 주제로만 가지는 않겠지만 네. 앞으로 이 투자 자문에 또 걸맞는 또 이 고급 정보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담 전화를 많이 주시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 전화를 많이 주시는 건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실 저희가 이 서울경제TV에서 드리는 정보가 상당히 고급 정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정보죠. 네,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관심이시라고 생각을 그럼요. 이제 하기 때문에 네. 감사한 마음으로 네. 저희가 이제 응대를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더 궁금하거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명석 의원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이명석입니다. 오늘 또 어려운 방송을 다시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외부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익도 외부 기온과 같이 함께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예. 네, 두 분과는 잠시 후에 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및 자본시장 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된 상품의 권유 또는 일임 행위에 대한 모객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예진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3대 지수는요,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의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기업이 실적 보고된 주 기업 중에 대부분이 기대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카콜라와 이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1.9%와 2.4%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위터의 주식도 예상보다 좀 강한 실적으로 9%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인 케빈 하셋 위원장이 미국 경제가 3% 수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경제 성장세와 관련해서 양호한 경제 지표들과 또 상방 리스크가 하방 리스크보다 크다라는 좀 발언을 했는데요. 소매 판매 호조를 고려해서 1분기 성장세가 한 3%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왔는데요.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2.4% 정도로 예상을 한 상황이고요. 애틀란타 연준은행은 2.8%, 또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2.5%와 2.1%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글로벌 주식과 외환, 또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현 시장의 고요가 좀 폭풍 전야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시장의 고요함이 매우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 환경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요 통화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도 2014년 이후 최저로 떨어진 상황이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크게 상회하던 S&P 500 지수도 지난 1일을 제외하고 22일까지 1%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조금 그만큼 폭이 좀 좁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도 지난 3월 역대 최저로 떨어진 바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산출하는 무브 지수도 지난 3월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과 이제 10월의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S&P 500 지수가 크게 하락한 점을 들면서 이런 상황이 폭풍 전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제 최근 미국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잇따라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돌고 있지만 시장의 반등이 시큰둥하다면서 기업들이 전망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통상 실제 전망치보다 좀 예상치를 낮게 발표를 하고 이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를 부양을 하는데요. 이번 분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업이 전망치를 낮게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1분기에는 S&P 500 기업 중 한 73%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놓았지만 애초에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이제 S&P 500 지수 수익이 1.2%포인트 상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상회하지 못한 기업은 주가의 하락폭이 그만큼 더 컸는데요. 이번 주 S&P 500개에 속한 기업 중 한 34%가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애플이 퀄컴과 삼성과 손을 잡고 2020년에 5G 폰을 출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공급 또 가격 위험을 좀 낮추기 위해서 퀄컴과 삼성과 함께 이제 제작한 반도체 칩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이 통상 9월에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공개하는 만큼 2020년 9월까지는 5G 아이폰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9월에는 현재 LTE 네트워크가 장착된 아이폰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애플이 더 이상 아이폰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하지만 이제 2020년에 한 2억 대 정도의 아이폰이 판매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본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외신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짚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경기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큰 이슈가 유가였던 것 같아요. 유가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나온 거는 작년 11월인데 지금까지 조금 유예 기간을 둔 거잖아요. 근데 당장 다음 주에요. 5월 3일 기해서는 아예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유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어요. 3%대 급등을 했는데 자 앞으로 유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명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시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네. 시황적으로는 이란 제재에 따른 상승폭인데 과연 이란이 생산하는 생산량인 1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과연 다른 국가들이, 산유국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사우디가 최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 수치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네. 지금 현재 65달러 부분, 특히 옵션에서 65달러 부분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점검을 하고 왔는데요. 네. 지금 콜 옵션이 2만 1,000건, 그다음에 풋 옵션이 12,000건 정도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65달러 부근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한 3개월 정도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 가지 첨언을 이명석 전문위원께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한 가지 첨언을 더 드리자면 네. 사실 이 비축량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때 하나 바꿔보세요.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원만하고 또 전쟁 위험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된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가 만약에 비축량을 공개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비축량이 3일이다. 그럼 적국 입장에서 야 3일만 버티면 돼. 이거는 아주 국가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정보 비밀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축량 공개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예.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65달러 부분은 사실은 진작에 이 서울경제방송 이 TV에서 빨리 말씀을 주셨으면 네. 이쪽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타 방송국에서 말씀드리기 65달러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저희가 51달러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올라갈 거다 했더니 여러 가지 수많은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네. 이런 얘기가 많았고 아니다 65달러까지 간다. 정말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예. 사실 어제부터 징조가 왔었고 오늘 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서울경제TV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65달러 이제는 슬슬 빠질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여기를 한번 첨언을 잠깐 드리자면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지적했던 부분은 매수 시기는 이 정도부터였습니다. 1월 달 네. 대략 1월 달 중순부터 지금 정도까지겠죠. 그래서 65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했었을 때 수많은 애널리스트와 수많은 항의 전화와 네. 예, 뭐 그랬지만 사실은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서 흔들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적인 접근 주 옵션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입니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셰일가스로 200년간 영원히 뭐 영원히까지는 아니겠지만 200년간 무한하게 거의 무한에 가까운 셰일가스를 개발을 하고 있다. 네. 사우디 니네 백날 석유 개발해봐야 이란 니네 백날 해봐 걔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미국의 첫 번째 목적은 이란이 곤경에 빠지는 걸 원하는 것이지 석유 이 어떤 기본적으로 크루드 오일 즉 네.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브렌트유도 같이 가긴 합니다만 네. 두바이유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유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겠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관점은 중동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지 않아. 니들이 알아서 해. 하지만 이란 너는 미워.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 부분으로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지 이란 자체에 대해 포커스지 이런 부분들은 유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 지켜보세요. 아마 이 상방 슈팅의 관성이 있어서 6, 7 정도 많이 가면 6, 7 정도까지 슈팅은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어느 정도 지금은 이 관성 부분을 제외한다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많이 오긴 왔구나. 어느 정도 견디기는 힘들겠구나. 즉, 이 이란의 이 석유 수출 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슈적인 타격을 너무 예상을 하는 거는 조금 과민한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뭐 80달러까지 갈 거다, 100달러 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3, 4개월 뷰입니다. 저희가 저희도 역시 투자 방향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교육 내용에서 실제로 네. 수익 나는 부분도 말씀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보는 뷰는 3, 4개월 뷰 안에서는 바로 그렇게 빨리 가더라도 네. 한번 쉬었다가 역시 옵션에서 한번 뒤집히고 왜냐하면 세력들은 옵션에 이 수익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옵션 부분에서의 이 수치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즉 뒤바뀌지 않는 한 이 비축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과민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유가 너무 높다 이렇게 좀 트위터에 게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사실 유가를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의 재선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뭐 그 발언에 따라서 유가가 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뭐 사실 어떤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뿐이지 실제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치열한 싸움이 될 부분인 65달러 부분 네.
이쪽을 중요하게 관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또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첨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은 그거예요. 이 미국이 유가 예. 부분을 만졌던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최근에는 브라질, 이제 최근에 이제 더 이제 베네수엘라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뭐냐면요. 미국은 합중국입니다. 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여러 예. 가지 주가 이제 합쳐져 있단 말입니다. 걔는 주정부가 합쳐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주가 언제든지 독립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국이 될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남미 쪽에 좌파 정권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미국은 싫거든요, 이게. 예. 칠레 그랬죠. 계속 페루 올라오면서 멕시코, 뭐 이제 멕시코가 마지막 네. 벽인데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좌파 정권 들어서고 멕시코가 좌파가 되면 아마 텍사스주, 뭐 캘리포니아주 이쪽 되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 네. 독립할래? 이래버리면 미국 자체도 사실은 존립의 위험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날 확률이 높지는 아마 거의 않을 없겠죠. 겁니다만 네. 애당초부터 이러한 이 우려에 이런 부분들이 싹을 미리 자르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정치적으로 네. 유가를 만졌던 부분이고요. 간단히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러시아하고 많이 안 좋았죠. 네. 이 자식들 까부네. 그 유가를 밑으로 확 내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파탄이 났죠. 네. 또 심지어 러시아의 신형 이 전차를 우리나라한테 팔 정도로 이 차관을 우리가 이제 대줬으니까 상환이 안 되니까 신형 전차를 내줄 정도로 뭐 여담입니다만 네. 이러한 부분으로 미국은 정치적으로 유가를 만지고 있는 부분인데 네. 어차피 석유 이 수출 제한을 막았다라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막는다는 부분들은 약간 아웃 오브 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유가 자체로 봤을 때는 한 3, 4개월 정도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에서 조금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 저희는 보시는 그렇게 거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의견에는 결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뭐 일단 상품 같은 경우는 예. 수요보다는 공급에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네.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슈가 돼가지고 크게 상승할 소지도 있기는 있지만 네. 그래도 실제적으로 지금 이란 제재 이외에 큰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 또 특별하게 외적인 요인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희 나라 경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65달러에서 만약에 하락 추세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런 부분도 그 말씀도 맞고요. 예. 일단 이 S 이노베이트 예, 회사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이 수입 원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게 네, 되면 네. 타산성이 여러 가지 어떠한 뭐 모르겠습니다. 그 재고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 비용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렇죠. 뭐 채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아마 할 겁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예. 그렇게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외부 충격에는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좀 속된 표현으로 맷집 이런 부분들 많이 조금 이제 길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이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달러, 120달러 가면 모를까. 네. 제 생각에는 7, 80달러까지는 저는 크게 데미지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네. 유가의 앞으로의 뭐 향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더 이상 크게 오를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미치는 영향은 조금 3, 그렇게 4개월 크지 정도 않을 쉬어갈 것이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오늘 또 두 분의 강의 들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먼저 들어볼까요? 그 전에 제가 또 깜빡할 뻔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종목 살짝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저희 예병군 의원님께서 네. 몇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요즘에 또 훌쩍 뛰었죠. 그러실까봐 저희가 또 교육 준비를 자료에 하셨군요. 미리 또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이 교육 보시게 되면 이 교육 내용 유심히 보시면 네. 또 저희가 언제든 다시 보기가 또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보기 보시면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중앙 백신 언급해 주셨는데 다음날 5% 가까이 뛰고 연이어서 계속 상승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총 17%대 상승 나타냈네요.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예. 근데 18일 목요일에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17%대 상승을 했습니다.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신 것 같구나라는 예.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을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앙 백신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네. 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백신, 약품, 그다음에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예. 뭐 지금 상승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이전에 출연하셨던 예병군 전문위원님께서 잘 네. 예측을 하셨지만 예.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조금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네. 이게 지금 해외 이슈 때문에 그런 거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중앙 백신이라든지 기타 등등 백신, 약품, 소독제 관련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요. 네. 어떤 게 있냐면 그 국제수의사무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OIE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쪽에서 법적으로 해제를 하려면 네. 종료되었다, 질병이 종료되었다 하고 해제를 하려면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시황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슈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 주식이 됩니다. 약간의 그냥 팁으로 드리자고 예. 하면은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실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진입을 하셔도 그런 기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종료를 하였다거나 어, 이슈가 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멀리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근데 사실- 이제 뭐 이거 같은 예.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상황은 아니고요. 예, 해외 예.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그때 사실 예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좀 거북이처럼 꾸준히 가는 종목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중앙 백신을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그 반려묘, 반려동물들 네, 많이 반려동물 있죠. 예. 산업이 좀 앞으로 그쪽 사람이 더 많이 커질 부분들에 예, 대해서 예. 잠재적인 투자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또 사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그 부분이 결정타가 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일단 치사율이 100%랍니다. 예, 예. 사실 다른 동물한테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네. 왜 그랬느냐. 그리고 저희가 뭐 사실 어느 지역의 점장이도 아니고 네. 뭐 철저한 분석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꾸준하게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떠한 것이 소중한 정보냐에 대해서 이 필터링하는 것이 저희의 주 미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이따가 이명수 전문가님께서 교육이 끝나신 후 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죠. 자, 일단은 다음 종목도 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볼까요? 자, 지금 보실 거 이제 청어컵넷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그 예. 예병군 위원께서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내릴 수도 있고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보는 계속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시거나 혹은 발표가 오거나 물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은 총재께서 리디 노미네이션, 그러니까 네. 즉 통화가 5,000원짜리를 5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 청어컵넷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왜 청어컵넷이냐? 이래버리면 사실 아무도 대답 못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엔 이 청어컵넷의 이해관계라든가 예. 권리관계 그리고 오너 리스크 여러 가지 그 예병군 전문위원회 정확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네, 이런 끊임없이 부분이 분석을 바탕이 하고 되어 있는 계시죠. 거거든요. 단순히 저희가 신문만 보고 TV만 보고 뭐 리디 노미네이션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통화량을 이 통화 수치를 줄여놓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왜 청어컵넷이냐? 저 회사가 분명히 어떤 그러한 진짜 통화량 부분을 단축을 시켰다면 축소를 시켰다라면 저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평소에 이러한 뭐 어떤 운영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사업 방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고 했더니 또 재무제표를 봤더니 그리고 이 회사의 주주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 어떠한 뭐 유상증자라든가 등등등 호재 혹은 악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투자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자문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청어컵넷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중앙배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희는 신이 아닙니다. 저희는 뭐 앉아가지고 딱 그렇죠. 앉아서 뭐 점 보듯이 쌀점 있죠. 쌀 이렇게 쌀 딱 던져서 올해 오를 삼재야. 거야. 제가 아시는 분이 제가 점을 봤더니 매년 삼재야.
도대체 삼재는 언제 끝난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여과되고 성적인 분석도 좋습니다만 네. 정양적인 분석. 사실 이 부분들은 전문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실 회사를 찾아가서 여기 대표에서 나오라고 그래. 이럴 수는 사실 불가능하죠.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이런 거 백날 보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면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자산가라고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던 그 주식 종목의 가격 밑이 뭐 이평선이 깨졌다던가 전 저가를 깨졌다든가 여러분들이 자산가라면 거기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산가라면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고 회사의 재무구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네. 저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긋기 하지 마세요. 선긋기 하지 마시고 양적인 분석, 숫자라든가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누누이 입에 닿도록 말씀드리는 예. 이해관계나 권리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러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네.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차트를 보시는 거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직접 다 분석을 해주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해 주시면 상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자, 02-3153-2585번으로 언제든지는 아니고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시면 언제든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화면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기는 하지만 어제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거든요. 바로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네. 출시 미국에서 좀 연기했다 이런 네. 부분도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또 관련된 부품주가 살짝 주춤할 수 그래서 있다. 같이 영향을 받겠죠. 예. 그랬는데 오늘 또 그게 또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네. 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느 방송에서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끼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 오늘은 정보를 좀 아끼고. 오늘 아끼실 건가요? 하루에 2가지씩만. 하루에 2가지씩만 전화로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숙제. 일단 예. 오늘 강의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에 과제 내드렸던 거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시죠.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S&P 지수에 각 선물 S&P 지수에 시가 대비 5포인트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 지금 보신 거와 같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시죠.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과제를 한번 내드렸었는데요. 네. 정답은 간단합니다. 뭔가요? 이유는 행사가 때문에 행사가. 그렇습니다. 옵션의 행사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돌려봐서 보면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선물과 옵션이 같이 움직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어떻게 이해하실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옵션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주장보다는 네. 실제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옵션의 행사가가 5포인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왼쪽에 보시는 부분은 미니 S&P 옵션의 행사가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은 크루드 오일의 행사가입니다. 즉 행사가, 옵션에서 결제가 되는 지수, 이 부분이 5포인트 단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한 칸 지나서 두 칸 지나서 세 칸 지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조금씩 오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물 수치로 보게 되면 네.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쭉 학습을 하셔야겠지만 프리미엄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 교육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네.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제가 5포인트라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한번 지켜보실까요? 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어디가 이상한 거죠? 똑같이 제가 검정색 선은 각 선물의 일자별 시가입니다. 시작하는 가격이고
제가 똑같이 주황색으로 5포인트 예. 단위로 그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5포인트 단위가 갔을 때 지금 네.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다 조금씩 맞고 부러지거나 튀거나. 네, 네. 근데 물론 뭐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돌파해가지고 쭉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 바라보더라도 꼭 모든 주식부터 선물, 옵션까지 한 가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물, 즉 주식, 선물, 옵션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강조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학습을 하신 분들께서 선물만 하시면 선물만 공부하시고 네. 현물 하시면 주식 하시면 주식만 공부하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바뀌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지수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오늘 제가 잠깐 보니까 2911.75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가가. 근데 마찬가지로 한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지금 미니 S&P 지수 열람하셔가지고 한번 어디서 맞고 부러졌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 2916.75에서 정확히 맞고 또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어떤 저희가 무속인 같이 이렇게 맞춘다거나 시황을 예측해서 전망을 한다거나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다가가고 조금 네. 더 접근 방식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오늘은 추가적으로 과제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마 이런 현상들만 선물과 옵션을 같이 점검해 보시면 그것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점검을 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굳이 과제를 드린다면 네. 이유는 행사가라고 했으니까 니케이의 행사가는 몇 포인트 단위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항생지수, 저희 해외 선물 거래하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항생지수는 몇 포인트 단위로 또 구성이 돼 있는지 각 종목별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네.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근데 제 경험으로는 상품 선물보다는 지수 선물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까지 어떤 상품인지 지수인지 네. 또 이런 네. 부분까지 한번 유심히 바라보시면 예전에 하던 트레이딩 방식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으실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제를 드렸고요. 네. 네. 사실은 제가 방송을 못해서 과제를 드린 거였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중요한 팁을 공개한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쭉 1주, 2주 단위로 쭉 한번 학습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과제를 안 주신다더니 결국에는 과제를 주신 셈이네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예. 수업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은 숙제 없으니까 마음 놓고 수업 들어 하고 나가시기 마지막에. 직전에 말씀하고 그렇죠. 나가시는 이런 성향이 좀 있긴 하죠. 네.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한결 마음이 편할 뻔했는데 다시 불편해졌고요. 자, 이어서 들어보죠. 네, 오늘 강의는 조금 무거운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부를 축척하는 과정과 네. 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한번 함께 해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를 축척하고 부자가 되는 방식에는 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네. 좀 속된 표현으로 상속 재산이 많다거나 예. 그래서 뭐 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개인 스스로 고액 연봉 또는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부가 충분히 축척이 가능하다거나 네.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주변 지인이 정말 부자다. 네.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벌급의 부자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재테크를 해가지고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김성 앵커님 같은 경우는 네. 혹시 1, 2, 3번 중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예, 예.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저축해서 재테크와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네. 한번 그거 관련해서 통계적인 자료를 제가 한번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임금 근로자의 소득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요. 월 평균 임금이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55만 원. 네. 거기다가 뭐 그중에서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약간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근로자들이, 임금 근로자들이 네. 실제로 저희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재테크를 열심히 해야 되는 네. 상황에 있으시다고 가정을 하고 월 평균 임금이 28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급 수령을 280만 원을 했는데 저축을 하려고 쭉 금리를 알아봤더니 네. 지금 현재 대부분들이 2% 중반, 예, 뭐 높아야 심지어는 2% 중반이죠. 2% 안 되는 것도 많고요. 네네네. 예. 심지어는 뭐 1% 후반, 네, 네. 뭐 그래서 평균 2%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네, 네. 수준입니다. 물론 그 예금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대 금리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뭐 우대 금리를 받으실 수 있다면 예, 예. 실제적으로 조금 더 높은 금리의 네, 혜택을 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적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금 12개월 기준으로 바라봤더니 가장 높은 게 2.8% 정도 되네요. 네. 2.8%. 뭐 좀 특수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3%가 채 안 되는 수준. 뭐 아니면 3% 초반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 정도의 수준의 예금과 적금을 네. 바라봤을 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80만 원의 수준, 네. 280만 원의 월급을 저희가 수령을 해가지고 50%를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50%가 사실은 어려운 수치죠. 어렵죠. 네네. 사실 제가 어렵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제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서 50%를 네. 저축한다는 가정을 세운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50%를 저축한다 가정을 하고 지금 나오시는 자료와 같이 뭐 이 자료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충분히 다 계산을 그냥 한 거죠.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지금 145만 원을 3년간 연 복리로 3%의 이자로 저축을 하게 되면 3년 후에 세금을 제외하고 약 5,400만 원을 저희가 목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길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10년을 바라보게 되면 145만 원씩 10년을 연복리로 3%로 저축을 했을 때 약 1억 9,800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대단히 이제- 큰 수치입니다. 예. 근데 물론- 원금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사실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예. 아닌가요? 예. 만족하는 부분은 각자 개인에 따라서 그렇죠. 분명히 다르실 예,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저희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 구입 비용 네, 네.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네.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음. 직접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근데 직접 투자를 하실 때 주식이나 선물이나 옵션을 직접 투자를 하셔서 사실 대부분들이 손실이 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가 축척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부가 나죠. 마이너스가 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시간 보내, 돈 줄어들고 그렇다 보면 무엇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테크닉을 찾아서 떠돌기 시작하십니다. 인터넷 찾고 전문가들 찾고 네. 증권 TV를 보면서 사실 저도 오늘 출연을 하고 있지만 좀 솔직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테크닉 찾아서 떠돌고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가지고 제도권에 들어온 케이스지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테크닉을 수익이 나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까요? 사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증권 방송을 보시든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시든 실제적으로 공개해 주시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 부탁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간접 투자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간접 투자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예금 적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고 네. 이제 펀드를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근데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 부분도 만족감도 떨어지고 있고 네. 사실 위험도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선택하는 길은 이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 이 부분은 목돈도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전문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쪽 제도권에 근무한다고 해서 네. 이런 얘기 한다고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고민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자신만의 펀드 매니저를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예. 개인 펀드 매니저에게 적은 금액 붙어서도 자문을 받고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못했던 이유가 사실 고액 자산가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액 자산가들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이쪽 업계에 근무하신 분들도 고액 자산가들만 상대로 영업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네.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또 업계에서 수익을 실현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잘 네. 모르신 분도 많으신데요. 예. 이쪽에 굳이 장점을 꼽자면 네. 은행 PB들과 달리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은행 직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상품 권유 및 판매에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상품을 자꾸 권유하는 것도 좀 부담으로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죠. 부분이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럼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PB 같은 경우도 사실 고액 자산가가 아니면 사실은 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또 한 가지로는 1대1로 이렇게 개인 투자 성향까지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발점을 네. 5천만 원. 제가 욕설을 한 건 아닙니다. 예. 제가 너무 억양이 세서 그렇게 됐는데요. 네. 제가 시작점을 이 5천만 원으로 꼽은 이유는 네. 최근 들어서는 이런 개인 투자자문사들이 과거에는 1억, 2억 이 정도부터 관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최근에는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5천만 원부터 시작 관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더 문턱이 낮아졌네요. 네네네. 아, 네. 자, 이렇게 좀, 투자 자문사에 우리가 좀 간접 투자를 하는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또. 자, 빨리 갑시다. 예,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또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자, 첫날에는 교직에 계신 분 같았고 두 번째는 목사님 같았고 네. 오늘은 예비군 그 동대장님의 저는 안 그런 가봐서 느낌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짧고 저- 굵게 갑시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자, 딱 한 번만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이거는 어저께 코스피 200입니다. 네. 자, 여기가 선물의 최고점이었어요. 자, 오늘 거를 안 한 이유, 어제 걸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거 진폭을 다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왜? 오늘도 자 증명을 합시다. 네. 저희가 맨날 뭐 아유 수익 많이 나 뭐 좋아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저희 와서 갖다 맞춰버린 겁니다. 어. 여기까지야라고 했었는데 언제? 얘가 여기서 바로 맞췄고요. 예. 얘가 2차 찍은 데를 얘가 갖다 찍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풋이 더 못 가겠구나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장이 제일 바닥이었어요. 바닥. 자, 이거 혹시 시간 모자라시면 다시 보기를 꼭 보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오늘은 이제 일본 니케이 225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으나 그건 여러분들이 운이 없는 거예요. 자, 니케이 225입니다. 자, 니케이 225 오늘은 어디가 과연 얘들 왔었을 때 갖다 물량을 던지는지 한번 봅시다. 풋이 여기 갖다 찍어버립니다. 이 자리 어디였죠? 여기였습니다. 여기. 네. 장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갖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니케이가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그때부터 니케이 주식 현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움직여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저 미니 S&P 500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갖다 키 맞추고 오늘 여기가 바닥이야. 풋옵션이 여기가 풋이 제일 세. 여기가 바닥이야 해서
이 S&P 여러분 트레이딩 많이 하시죠? 백날 선긋고 있지 마세요. 자살골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뭐 불화운동 뭐 용어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그거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시험용으로 점수 딸 때고 점수 따는 거랑 재테크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르죠.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투자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건데 이 투자자분한테 이 동의를 구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월별로 니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뭐 완전 뭐 청업 컴넷도 있고 뭐 중앙배신도 있고 사실 얘기 좀 더 길게 그렇죠. 좋겠는데 예. 좀 교육이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자 생각을 전환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이분이 맨 마지막에 다 인출하신 이유가 따님이 카페를 여신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홍삼 X에 예. 예, 정관 X사에 네네네. 예, 홍삼 X를 선물해 주시고 사실은 조금 더 물론 이제 수임 수수료가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8,692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끝났었습니다. 니들 맨날 뭐 백날 잘났어 이런 얘기 다 소용없어요. 결국엔 수익으로 증명을 하는 그렇죠.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짧고 굵게 혹시 부족하신 부분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시면 종목 상담 혹은 저희 상담 전화 주시고 네. 다시 보기 꼭 돌려보세요. 네, 다시 보기를 지난 시간 교육 내용도 상당히 좋았으니까요. 지난 시간 사실 놓친 분들도요. 지난 시간 교육 내용도 다시 보기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만나봐야겠죠. 외신 이슈들 한 번 더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요,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브렉시트 회담이 이제 재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활절에서 돌아온 영국 정부와 노동당 의원들이 회담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의 대변인의 발언으로 오늘 회담에서 이제 양측의 협의를 요구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required compromise on both sides라고 얘기를 해서 좀 오늘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노동에 관해서 EU와 관세 동맹을 유지하는 것에 정부가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테레사 메이 총리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중요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에 대한 소식 나오는 대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렉시트에 대한 소식까지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수고해주신 전문위원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늘 이 시간이 아쉽습니다. 뭐 사람의 팔자련이 해야지. 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덧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및 자본시장 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시간이 부족한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투자 관련 상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상담 받아보시고 문자 상담은 샵 4989번으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유익한 내용,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